6개월 뒤에 평가받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기존에 10배 올랐던 종목들만 좀 더 심도 있게 접근을 해드릴까 합니다. 돈 벌 게 참 많아지는 것 같아요. 월간 이선엽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2025년 6월호.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십시오. 예. 이제는 신한투자증권 이사님이 아니라 AFW 파트너스 대표님. 예, 예. 맞습니다. 여기는 이제 신기사라고 하는. 네, 그렇습니다. 예. 뭐 주식도 하고 다 하죠. 이것저것. 예. 참고로 미리 좀 알려드릴게요. 얼마 전에 저희 쪽으로도 연락이 왔는데 이선엽 대표님을 사칭하는 예, 맞습니다. 이거 진짜 이거는 리딩방도 아니고 완전 사기죠. 제가 봐도 말도 안 되는 뭐 AXA, 뭐 AXA 투자자문 뭐 그래서 무슨 실장이 있고 사실 저는 그런 거 안 하니까 속지 마시고 일단 뭐 인터넷을 통해서 뭐 있다 그러면 그냥 사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선엽 이사님은 이제 지금 신기사. 그 신기사를 왜 줄임말로만 제가 기억이 나죠? 신기술 투자금융이죠. 투자금융. 예, 예. AFW 파트너스 대표로 계시고 그리고 월간 이선엽 통해서 와이스트리에서 이렇게 나와 주신다는 거. 자,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고 사칭 주의하시길 바라겠고 네. 오늘 저희가 6월 23일 월요일 오후 늦은 시간에 찍고 있는데 원래는 이거 미국의 이란 공습 때문에 증시가 작살날까봐 예. 살려달라고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오늘 그냥 약보합으로 마감을 했어요. 예. 0.2%밖에 안 빠졌습니다. 코스피가. 이렇게 강한가요? 사실 반영은 했죠. 반영을 했다고. 예, 왜냐면 이제 장중에. 그 관련 기업들은 하락을 했어요. 음. 그러니까 시장이 지금 워낙 강하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이번에 그 이란 공습으로 인해서 어떻게 될지는 사실 알 수는 없는 거잖아요. 나중에 뭐 호르무즈 해협이 봉쇄가 될지 안 될지 알 수도 없고 시장에선 그럼 유가가 급등할 거냐 말 거냐 되게 말이 많은데 네. 중요한 건 이렇게 됐을 경우 이전 같으면 전 세계가 다 같이 어려워지는데 지금은 뭔가 수혜까지는 아니지만 피해 수혜 이런 것들이 많이 나눠지는 것 같아요.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알고 있었던 이전에 뭐 네. 1980년대, 90년대, 2000년대 초반만 하더라도 미국이란 국가는 원유 수입 국가였었어요. 네. 그래서 대부분 이 중동의 호르무즈 해협이 이 원유가 지나다니는 길목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민감한 모습을 보였는데 지금도 민감하긴 합니다. 네. 그러나 지금은 미국이 원유 수출국으로 변모하면서 사실 거기에 대한 부정적인 영향은 이전보다는 조금 못하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또 실제 봉쇄를 할 수 있을 거냐 여부에 대해서는 또 고민이 있는 게 네. 누가 보더라도 이란의 모습이 옛날에 7, 80년대 또는 2000년대 봤던 그런 이란의 모습은 아닌 것 같아요. 경제적으로도 많이 예, 안 좋고. 경제적으로도 군사력으로도 많이 약화되고 있는 모습이어서 뭔가 액션은 취할 수는 있겠지만 그 액션이 글로벌 시장의 방향까지 바꿀 정도겠느냐에 대해서는 서로 의구심이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지금 시장에서 움직이고 있는 업종들이 설령 그런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 하더라도 뭐 그게 오히려 수혜가 되는 업종이 되거나 또는 그거와 조금 무관할 수 있다는 점에서 향후 뭐 변동성은 일부 있겠지만 뭔가 방향성까지 논하기에는 어려운 측면이 있죠.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 오히려 투자자분들이 이런 종목을 사야 되는데 내가 못 샀는데 오히려 이렇게 조정을 받는다면 사야 될 거 아니냐 이런 생각들이 들면서 지수가 조금 강했던 걸로 보여집니다. 변동성은 커질 수 있지만 방향성이 달라지는 그렇죠. 건 아니다. 그러니까 그 호르무즈 해협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오늘 오전에도 관련된 걸 라이브를 했습니다만 물리적으로 막아서는 건 아니지만 네. 지나가는 거 내가 우리 막을 수만 있어라고 해도 다른 나라들 그 유조선이라든지 선사들이 배 돌려 일단 거기 가지 마봐 또 이렇게 되면서 심리적으로 먼저 또 위축될 수 있잖아요. 그럼요. 충분히 그럴 수 있겠죠. 왜냐면 이제 우리가 경험을 많이 안 해본 일이기 때문에 충분히 그럴 수는 있었을 텐데 만약에 그로 인해서 안 좋은 일이 일어난다면 미국이 과연 가만히 있을까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이전과는 다르게 특히 이스라엘이 너무 강하게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일들이 일어났을 경우 오히려 미국이나 이스라엘이 더 크게 공격할 수 있는 명분을 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어서 결론이야 전쟁이야 우리가 예측을 함부로 할 수도 없는 거고 저희가 방송하는 동안에도 어떤 일이 일어날지는 알 수는 없는 거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최악의 시나리오까지 갈 가능성은 아직은 좀 낮은 거 아니냐. 섣부르지만 현재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리고 참 오늘도 저희 스튜디오에 몇 분 와 계시거든요. 이선엽 오머켓의
안녕하십니까. 발음이 이선엽 오마카세. 같이 오미케세. 드시는 분들은 아니고 그 아, 강의 예. 같이 이제 들으시는 분들 예. 어서 오십시오. 네. 예, 반갑습니다. 예. 아직 근데 좀 못 오신 분들, 오고 계시는 분들, 좀 지각하시는 분들이 계셔가지고 그 6월 28일에 있습니다. 이번에는 예. 6월 28일 토요일에 있고 저희 고정 댓글 확인하시면 이선엽 오마카세 드시는 거 아니고 주도주 특강 같이 들으실 수 있고요. 근데 사실 지난 3월, 그러니까 저희가 3, 네. 6, 9, 12월에 이게 정기적으로 하는 거니까 3월 특강 때 어마무시했습니다. 그러니까 지나고 나서 보니까 저희가 예고 내드리고 예. 있는데 6개월 후에 평가받겠습니다라고 예. 했는데 6개월이 뭡니까? 거의 한 한두 달 만에. 벌써 그것들이 다 주도주가 됐지요. 근데 진짜 아니, 3월 당시만 하더라도 이선엽 이사님이 세종시 얘기 꺼내셨을 때 설마 했거든요. 예. 그때는 대통령 집무실 이전이나 그렇죠. 국회 이전 그 공약한 사람이 네. 하나도 없었어요. 근데 그게 돼서 나 한바탕 난리가 났죠. 그렇죠. 또 하나가 국가 AI 센터 이거 이제 할 텐데 과연 그럼 누가 운영을 하겠느냐 그 관련 기업 예. 난리가 났죠. 그래서 작두를 타셨나. 아유. 어떻게 그때 그런 말씀을 혹시 뭐 워낙 그 시장에서 예상할 수 있는 일이었었는데 그게요? 시장에서는 아니었습니까? 전혀. 저만 그런 네. 건가요? 아니 왜냐면 3월로 시계를 돌리면은 세종시 그때 나오지도 않았어 가지고. 저는 뭐 그럴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시장은 상식선에서 움직이기 때문에 분석이란 단어보다는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뭔가 짚히는 게 있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당시에 그 에너지 관련주도 이야기를 맞습니다. 해주셨던 것도 기억이 예. 나고 상당 부분은 에너지 관련된 강의로 예. 그 시간을 또 할애해 주셨었는데 혹시 이번 6월 28일 특강에도 강력한 거 나옵니까? 그렇죠. 뭐 전체적으로 놓고 보면 이제 우리가 보통 지난 몇 년간을 돌이켜 보면 지난 20년, 30년을 돌이켜 봐도요. 사실 경제라는 단어하고 주식이라는 단어는 정말 다른 건데 아직도 거기에 대한 구분에 대해서 익숙지 못한 분들이 되게 많으신 것 같고요. 특히 이제 주도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그 당시에 시장을 이끄는 어떤 새로운 산업군인 거잖아요. 네. 이걸 어떻게 찾아갈 거에 대해서도 방법론에 대해서도 굉장히 익숙지 않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는 답안지풀도 그런 거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해볼 거예요. 그래서 아마 저도 시중에 나와 있는 좋은 책들도 많이 봤고 주식에 대해서 여러 가지 조언을 해주시는 분들의 책도 많이 봤지만 이쪽 분야는 별로 없었던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기존에 경험하지 못했던 그런 경험들을 통해서 조금 더 한 단계 성숙할 수 있는 그리고 시장에 조금 더 밀착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 그런 것들과 관련해서 수많은 사례들을 통해서 같이 한번 고민해 보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마 생각의 폭이 많이 넓어지실 겁니다. 그래서 뭔가 이런 게 정말 주식일 수도 있겠구나라는 걸 같이 느낄 수 있는 시간을 가져보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요게 궁금하신 분들은 고정 댓글 참고해 주시면 예. 이선엽 주도주 오마카세 강의 같이 보실 수 있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도 되게 궁금한 게 특히 이제 지금 많이 또 네. 고민을 하고 있는 게 2,500 혹은 2,000선 중후반 우리 익숙했던 그 지수 때의 투자랑 네. 과연 이제 3,000을 넘어선 이후의 투자는 또 달라져야 되지 않을까? 아니요, 뭐 별로 달라질 게 없어요. 그래요? 올라오면 뭐 알 게 뭐예요? 3,000이면 어떨 거고 4,000이면 어떨 겁니까? 지수가 중요한 게 그럼요. 아니라. 지금도 이제 말은 3,000이지만 어떻게 보면 올라갔던 종목들이 너무 많이 올라가서 생긴 현상들이기 때문에 네. 편승하지 못한 분들 입장에서는 지수가 얼마여도 사실 지금 굉장히 느끼는 점들은 굉장히 그 소외감 굉장히 많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고 여기서 4,000을 가고 5,000을 가도 제가 볼 땐 달라질 것 같진 않아요. 통상적으로 우리가 지수가 이렇게 많이 가면 대부분의 업종들이 상승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렇지 않은 그렇지 경우들이 않죠. 더 많은 게 오히려 지금 우리가 못 샀을 그런 기업들이 진짜 정말 대단하게 올라가서 만드는 경우들이 더 많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소외 있는 기업들을 많이 찾을 게 아니라 지금 올라간 기업들의 포텐셜 앞으로 좀 올라갈 수 있을 가능성이 얼마나 높은 걸 따져보는 게 훨씬 더 현실적이거든요. 그러네요. 그러다 보니까 지수가 4,000이냐 5,000이냐 또는 뭐 3,000이냐 제가 볼 땐 큰 의미를 그렇게 부여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사실 맞는 말씀이십니다. 진짜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지수가 뭐가 중요합니까? 우리가 내 계좌 그렇죠. 불어나는 게 중요하지. 경제가 좋고 나쁨도 썩 그렇게 중요하지도 않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경기 봐보세요. 안 좋죠. 이번에 뭐 현 정부에서도 돈도 많이 풀지만 제가 보더라도 우리 경제 되게 어렵잖아요. 소상공인 분들 너무 어려운 거 알고 있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도 그분들이 느끼는 경제 체감하고 지금 올라가는 지수는 너무나도 다를 거란 얘기인 거죠. 네. 근데 그게 또 시장이지 않습니까?
거기서 오는 괴리도 굉장히 크실 거기 때문에 그런 고민들도 같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얼마 전에 저희 댓글 중에 하나가 조방원 예. 그 이선엽 대표님이 만드신 그 용어라고 맞습니다. 그 기억하시는 분들 여전히 그 댓글 써주고 계시고 특히 태조 이방원 태조 이방원 예. 거기서 이제 물론 이제 시대가 또 맞아요. 시간이 한참 흘렀으니까 조금 거기서 이제 탈락된 줄여졌던 것들도 있고 거죠. 좀 예. 줄였고 제가 아마 조방원은 지금도 달려가고 있고 태조 이방원이라는 단어를 처음 방송했을 때 방송을 보시면은요 예. 마지막 마침은 원자력입니다라고 공식적으로 말씀을 드렸었어요. 저는 이게 이렇게 올 거라고 그때부터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여러 차례. 근데 아무도 이제 거기에 대해서 동의를 안 했던 거고 저는 먼저 준비를 했었던 거고 그리고 이때가 되면 이걸 해야지라고 생각을 했었던 거고요. 완전 아이고 배야 아이고 죄송합니다 하시면 화장실 먹고 아이고 배야 오늘 이제 참관하러 오신 분들 중에 예. 닉네임 필명을 한화오션이라고 쓰시는 분이 계셔가지고 예. 아이고 배야 대단하십니다. 예. 하여튼 요거는 저희가 또 이제 특강 때 네. 구체적으로 좀 더 그러시죠. 여쭤보겠고요. 예. 그 올해 코스피가 전 세계 증시 중에 거의 제일 강하잖아요. 제일 강하죠. 이거는 어떻게 보면 이제 기업 지배구조 개선, 거버넌스 개선, 상법 개정 이런 기대감이 가장 크다고 봐야 될까요? 사실 영향으로 여러 봤을 가지가 때? 맞물렸어요. 운이 좋은 것도 있고요. 네. 가장 중요한 건 돈의 힘이죠. 음. 어쨌든 간에 지금 시장에 30조라는 돈이 조만간 풀릴 거잖아요. 추경. 그럼요. 왜냐하면 지금 글로벌 시장에서 돈을 풀 수 있는 국가와 그렇지 않은 국가가 지금 나뉘어요. 그런데 그 중에서도 제일 많이 풀 수 있는 국가 중에 하나가 한국이라는 점에서 유동성의 힘을 무시 못할 것 같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두 번째는 어쨌든 간에 미국이 현재 저렇게 경제 구조가 변하는 가운데에서 거기서 가장 최적화된 국가가 한국이라는 또 운이 좋은 어떤 사례 이런 것들도 있었고요. 지금 뭐 글로벌이 전쟁 국면에 있지만 전쟁에 대한 수혜도 한국이 동시에 받고 있다. 거기다 지금도 말씀 주셨지만 신정부가 들어오면서 새롭게 현재 하고 있는 어떤 밸류업이라든가 아니면 기업 거버넌스와 관련된 부분들도 같이 영향을 미쳤기 때문에 올라온 건데 지난 몇 년간 돌아보면 어떻게 보면 한국 시장이 제일 저평가였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단순 저평가가 아니라 안 올랐어요. 늘. 예, 미국이 저렇게 오를 때 각국이 저렇게 올 때 우리만 소외되어 있었는데 음. 제가 보기엔 그래서 지금 제자리를 찾아 나가는 과정인 거지. 뭐 올해 우리가 많이 올랐다라고 해도 지난 3년간의 궤적을 보면 과연 우리가 많이 올랐느냐 생각했을 때 꼭 그렇지만 않은 거죠. 그래서 충분히 앞으로도 여력이 많이 남아 있다. 이렇게 판단해 보는 게 적정한 거라고 보여집니다. 수급 쪽으로도 좀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요. 네, 최근에 특히 이제 6월 들어서 외국인 매수세가 강력하게 들어왔잖아요. 네. 물론 오늘 6월 23일 같은 경우에는 거의 좀 팔았죠. 외국인 조금 파는 사이에 네. 개인 투자자가 모르겠네. 아까 제가 봤을 때 거의 코스피코에서 합쳐서 1조 5천억 예. 정도 순매수를 하던데 뭐 수급이 전반적으로 크게 달라지거나 이럴 요인은 많이 나왔었던 거죠. 보통 이제 우리가 외국인들이 들어오면 시장의 색깔이 바뀌는 게 아니라 방향이 바뀌었다고 봐야 돼요. 외국인이 본격적으로 들어올 때는 아직까지는 한국 시장에 대해서는 방향성은 외국인이 결정을 하지 내국인들이 결정을 못 해요. 네. 예, 그래서 외국인들이 들어왔을 때는 그만큼 시장의 방향이 결정됐다라고 보셔야 되는 거고요. 외국인들 중에서도 단기 성향의 외국인, 장기 성향의 외국인들이 되게 달라요. 네. 그래서 일단은 지금 섞여서 들어왔는데 현재는 단기 성향의 외국인들의 차익 실현을 일부 하는 것으로 판단되는 정도인데 한 가지가 더 재밌어요. 어떤 것들이 재밌냐면 외국인이나 아니면 우리나라 기관들은 그동안 한국 시장에서 또는 외국 시장에서 뭔가 주류를 이루고 있었던 외국인들은 여러분들 흔히 얘기하는 헤지펀드였었어요. 헤지펀드는 롱숏 펀드죠. 그렇죠? 네. 그런데 최근의 시장은 온리 롱이죠. 쭉 위로 올라가면 그러면 헤지펀드들이 거덜이 납니다. 그러니까 롱 온리를 이기지 못하고 숏을 했었던 외국인이나 기관들 같은 경우 굉장히 곤란해지고요. 최근에 뭔가 지수가 급하게 올랐었던 데는 이 롱숏 펀드들이 숏을 거둬들이는 숏커버. 과정도 굉장히 크게 작용했다. 그래서 그 과정 속에서 단기 오버슈팅 됐었고 그런 과정 속에서 단기적으로 뭔가 들어왔었던 외국인들은 일부 차익 실현하는 모습을 보이는 게 현재 시장의 구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외국인의 쇼커버도 네. 있었고 또 기관들도 거기에다가 마찬가지예요. 최근에 혹시 이사님 주변에 갑자기 주식 대표님. 관심 없다 대표님 대표 이사님 예, 이러면 그렇죠. 되나요? 이사는 대표 맞네. 이사님 네. 낯설긴 하지만 최근에 네. 주변에서 주식에 관심 없던 사람들이 다시 주식에 관심 갖는 거 좀 어떻게 느껴지세요? 그 정도까지는 아직 아닌 것 아직 같아요. 아니에요? 일부 늘어났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뭔가 나름대로 사람들이 포모를 느낄 정도로 관심은 아직까지는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대신에 이제 주식에 관심은 있지만
와 사야 되는데 못 샀어라고 해서 발을 동동 구르는 분들은 들어본 적은 있겠지만 안 하는 사람들이 좀 뭔가 적극적으로 뭐 정말 이 사람도 저 사람도 한다라는 느낌까지는 아직 아니었지 않느냐. 물론 제 주변이 워낙 주식인들이 많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는데 네네네. 아직까지는 그 정도 열풍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게 왜 이거 여쭤봤냐면 진짜 인간 지표라는 게 있잖아요. 그럼요. 과열 지표. 진짜 막 동네 어디 카페, 식당, 어디 공원 이런 데서 어머님들이 다 주식 얘기하고 있어요. 이게 극강이었던 거고 과거에 20년, 21년 그랬던 것처럼 지금은 약간 올라오기는 하는데 너무 뜨겁지는 또 않은 상황, 그렇죠? 그렇죠. 근데 이제 확실히 증권사들한테 물어보니까 돈이 들어오고 있는 건 맞는 것 같아요. 이전에 비해서 기관 자금들도 충족되는 거 보면 그런데 이게 그래서 들어온 건지 아니면 그동안에 외국 시장으로 나갔다가 그래도 이번에는 한국이 좀 더 나아서 다시 회귀하고 있는지 그 여부는 조금 판단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예탁금도 늘어나고 있고 신용융자도 많이 좋은 건 불어나고 많은 것 있고 같습니다. 예. 해외 주식 하시던 분들도 돌아오고 있고 예. 미국 주식보다 또 우리 주식 좋다 그렇죠. 보니까 또 코인 시장에서 깨져서 그냥 코인으로 벌지 말고 스테이블 코인 관련주로 벌자 또 이런 분들 뭐 많더라고요. 그런 분들도 있고요. 예. 그렇죠. 그러신 분들은 잘 하셨죠, 뭐. 여기가 더 빠릅니다, 여러분. 국장으로 오십시오. 근데 이분들이 이제 다시 들어와서 어떤 종목들을 사게 될까? 이거 되게 또 개인적으로 궁금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외국인 주도 장세에서는 대형주. 그게 이제 6월 내내 펼쳐졌고 그렇죠. 과연 이 수급이 또 개인들까지 같이 얹어지게 되면 과연 장 색깔이 좀 변할 것인가? 이것도 하나 또 고민 중소형주 말씀하시는 거죠? 예. 역사상 그런 적은 없어요. 그래요. 주식시장이 강세장일 때는 다 대형주가 주도였어요. 음. 다만 중소형주도 거기에 이제 온기가 있었다라는 거지 중소형 자체가 이렇게 시장을 전체적으로 장악했던 적은 사실은 거의 없다라고 보시면 돼요. 왜냐면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엄청나게 큰 장은 대부분 뭔가 세상에 큰 변화가 있는 건데 네. 그 변화의 중심에 중소형주도 있지만 대부분 대형주들이 장악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뭐 비근한 예로 우리가 이제 99년 닷컴 버블 때도 보면 중소형주도 어마어마했지만 뭐 KT라든가 SK텔레콤이라든가 하다못해 삼성전자도 어마어마한 수익률을 기록을 했고요. 2000년대 초중반에 있었던 그런 중국 산업화 버블 때도 조선주 이 돌덩어리 같은 주선주가 뭐 많이 오른 것들은 25배, 뭐 30배까지 오른 종목도 있었고 일부 그 석유와 플랜트 관련주들은 100배까지 오른 경험도 있었으니까 네. 근데 다 대형주였다는 공통점들이 있어요. 그래서 음. 중소형주냐 대형주냐가 아니라 대형주부터 가고 중소형주까지 온기가 퍼지는 그런 역할들은 있었던 것 같다. 그러나 진짜 베개는 대부분 대형주인 경우들이 많아서 대형주라고 해서 소외되거나 아니면 수익률이 덜 나거나 이랬던 역사는 별로 없었습니다. 이선엽 대표님 그 월간 이선엽 자주 보시는 네. 분들은 아시겠습니다만 항상 대형주 중심으로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계시고 그렇게도 돈 버는데 하등의 지장이 없고요. 맞습니다. 부자 되는데도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음. 큰 욕심을 부리게 해도. 대표적으로 조방원, 그렇죠. 뭐 태조 이방원 때도 그랬고 뭐 제가 저희들이 처음에 얘기했었을 때 방산하고 나서 지금 20배 올랐으니까 여러분도 어떤 중소형주 가지고 20배 버실 수 있어요? 20배 오른 거 모르시죠? 그러니까 사실 생각해 보면은 중소형주도 단기간에 반짝 올라서 뭔가 좀 이렇게 조명을 많이 받을 수는 있겠습니다만 그거를 5배, 10배 끌고 가는 건 사실 너무 힘들죠. 중소형주 변동이 너무 심하니까. 사실 뭐 중소형주가 나쁜 건 아니에요. 뭐 좋은 선택일 수도 있고 여러분들께서 좋아하시는 기업이라 될 수는 있겠지만 뭔가 크게 변할 수 있는 경우는 사실 대형주일 가능성이 더 높죠. 그런데 이게 우리한테는 대형주들이 외국에서 볼 때는 대형주가 아닌 경우가 많아요. 외국인 눈에는 그 스몰캡. 뭐 조그만 나라였으면 해봐야 한국전력 뭐 스몰캡. 그렇죠. 뭐 그거 얼마 되지도 않는 거 가지고 뭐 대형주라고 해봐야 얼마 안 되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 말이 맞네. 항상 입장을 바꿔서 생각해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입장만 볼 건 아니에요. 예. 대부분. 그리고 한국에서 대부분 몇십 배 오른 주도주가 된 경우들은 뭔가 그동안 그러니까 두 가지가 있겠죠. 하나는 정말 시장이 커져서 거기에 대한 혜택을 받는 기업들이 있었을 거고 또 하나는 내수에 국한했는데 이제 수출주로 변하는 경우들. 예를 들면 화장품도 그 중에 하나였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쵸. 옛날에 누가 한국 화장품을 썼었겠어요? 대표적인 내수주였을 거고 뭐 삼양불닭도 그렇지 않았었을까요? 그렇죠? 이거 같은 경우도 라면이라고 해봐야 어떻게 보면 우리 옛날에 끼니 때우는 정도로 생각했었던 기업들이었는데 뭐 이제 세계의 어마어마한 어떤 그런 수요 때문에 뭐 주가 오른 거 보면 천문학적으로 오른 거니까 지금 생각해 보면 대단한 거죠. 그래서 뭔가 생각의 틀을 바꿔야 돼요. 저는 그래서 우리 내국인 분들이 되게 조금 생각하면 좋은 게 미국 시장의 사이즈, 글로벌 시장의 사이즈, 또 중국 시장의 사이즈를 꼭 고민을 해야 되는데 차트 보고 많이 올랐어라고 생각을 하니까 항상 생각의 틀이 막히는 것 같아요.
손이 안 나가죠. 그렇죠. 우리가 수출한다는 얘기는 그만큼 글로벌적으로 뭔가 이익이 확산된다는 의미가 되는 거고 그 글로벌이 중국과 미국을 같이 아우르면 사실 사이즈가 우리가 생각했던 거에 10배, 20배 커지는 건 당연한 건데 너무 이제 차트만 보고 잘못 생각하는 경우들이 많죠. 그렇죠, 그렇죠. 예. 무서워 보이죠. 예, 그래서 차트가 잘못됐다라는 건 아니고요. 그를 통해서 뭔가 새로운 어떤 역사가 열리고 있는지 조금 더 큰 그림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러니까 주변에서도 그 괜찮은 주식 없냐 이런 얘기할 때, 네. 그러니까 대형주 우량한 것들 얘기하잖아요. 그럼 저 남들 다 아는 거 얘기한다고, 이미 많이 오른 거 또 얘기한다고, 또 이러고 있으니까. 올해 대표적이었던 게 네. 아마 우리도 얘기했었던 것 같은데 판마트라는 중국 네네네. 주식이었었어요, 그렇죠? 에이 이렇게 오른 거. 근데 그 뒤로도 지금 2배인가 3배 올랐어요. 그 뒤로도. 그래서 이제는 뭐 그죠? 뭐 요즘 이제 TV에도 라웨우죠, 그죠? 그 라부부라는 그 하나가 2억 3억 하냐. 아, 그러니까 인형 예, 그거. 인형요. 그러니까 그런 고민 얼마나 이게 정말 대단한지 큰지 그런 걸 고민해야 되는데 예, 맨날 많이 올랐어. 이러니까 사실은 생각이 막히는 거죠. 그러네요. 일단은 왜 올랐지라는부터 고민부터 시작을 해야 되는 건데, 그렇죠? 근데 이제 사람들은 그런 생각을 잘 안 하겠죠. 그냥 생각을 열어놓고. 밑에 물론 저도 같아요. 밑에서 있으면 좋겠고, 그래서 이제 시작하는데 정말 크게 올랐으면 좋겠고 왜 안 그러겠습니까? 저 역시도 그거는 당연한 거지만 사실은 우리가 그럴 수 있는 능력이 있으면 좋은데 그건 아마 우리가 주식 평생 하면서 잘하면 한두 번 정도 걸릴 수 있겠지만 나머진 그렇게 하는 경우도 많았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방산만 하더라도 지난해 많이 올랐어도 야 이렇게 오른 걸 사냐 지금 똑같은 얘기를 했었거든요. 맞아요. 그들도 대여섯 배 작년에도 올랐어요. 똑같은 예. 얘기했고. 일부 저를 음해했던 그 친구들은 야 어. 얘는 이런 거 추천한다라고 해서 어. 했었던 기억도 많이 오른 있었잖아요. 거 추천. 예. 되게 웃겼죠, 그렇죠? 지금 보면 그들이 했던 것보다 제게 수익률도 월등한데, 저 차이도 날 정도로 월등한데, 예. 그러니까 그만큼 시장의 크기를 사람들이 좀 더 고민했으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이선엽 대표님이 강조하듯이 크게 봐라, 큰 그림을 봐라. 그럼요. 예, 라는 거고. 제발 차트만 가지고 생각에 갇히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뭔가 예. 좀 큰 수익을 내는 방법 이런 것도 물론 이제 지금부터도 가능합니다. 아, 그럼요. 예. 아직도 많아요. 이제 아직도 꼴랑 많고. 3천. 그렇죠. 이제 꼴랑 올라봐야 3천. 뭐 그까이 너무 거. 뭐 3천이라는 지수를 무시하자 이런 건 아니고요. 옛날에 꿈의 숫자였습니다. 예, 사실. 어쨌든 뭐 시장에 대해서는 겸손해야 되는 거니까. 코스피 2,400에 쩔어 있을 때 아 제발 3천. 예전에 다른 분들도 우리 3천 갈 수 있으면 막 악플 달리고 막. 그렇죠. 예. 예. 근데 전 지금도 뭐 3천이냐 아니냐 별로 그렇게 관심이 없어요. 아, 그래서 뭐가 관심이 이끌고 나가지? 그러다가 3천까지 온 거니까 뭐 그래서 더 가면 좋은 거고 아니어도 내 것만 올라가면 되는 거잖아요. 아, 예. 그래서 그게 제일 중요한 거니까요.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래서 수익이 중요한 거죠. 그래서 그럼요. 똑같은 3천 시대를 맞이했지만 사람들의 계좌 수익은 완전히 지금 앞으로도 더 그럴 것 다르다. 같아요. 앞으로. 네. 그래서 3,500, 4,000 가도 행복하지 못한 분들이 많이 늘어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최근에 우리가 막 이스라엘, 이란, 미국, 이란 이 전쟁 때문에 잠깐 잊고 있었던 게 있습니다. 네. 상호 관세. 예. 이거 7월 9일 얼마 안 남았어요. 2주도 안 남았어요. 유예 기간. 90일 유예 기간 줬는데 그게 벌써 지금 2주도 안 네. 남았습니다. 이게 좀 증시 부담이 되지는 않을까요? 될 수 있죠. 네. 예, 만약에 연기가 안 된다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가장 부담이 되는 건 우리가 아니라 미국이에요. 오히려 이미 이 미국이. 관세 때문에. 그래서 미국이 훨씬 더 많은 부담을 안을 수 있다는 점에서 놓고 보면 네. 왜냐하면 여러분들 이미 그 이번에 FOMC에서 제롬 파월 의장이 얘기를 했잖아요. 드디어 6월 달부터 해서 이 관세를 부과한 거. 여러분들 지금 상호 관세는 지금 연장이 됐지만 우리가 알고는 10% 보편 관세는 지금 부과가 돼 예. 있어요. 네. 그런데 1, 2, 3월 달에 관세가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선주문했던 게 그게 땡겨오는 거. 한 달 반 정도 여유가 있었고 그래서 5월 둘째 주부터 이게 본격적으로 시장에 영향을 미치기 시작을 했는데 그래도 5월은 유가라도 낮아서 생각보다 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없었는데 아하. 이제 6월부터는 다른 분야는 아닌데 상품 쪽에서 물가가 조금씩 들썩이기 시작을 한다라고 현재 제롬 파월 의장은 얘기를 하고 있고요. 오늘 뭐 저희 찍을 때 오늘 아침에 매경인가 한경인가 신문을 보니까 도요타도 이제는 못 견디고 자동차 가격을 올리기 시작했다 이런 얘기들 하더란 얘기죠. 그러면 우리가 시간이 지날수록 물가에 대한 부담이 커지는데 여기서 상호관세를 다시 부과를 했을 경우 받는 피해는 우리도 있겠지만 일단 제일 큰 피해는 미국일 가능성이 더 높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미국은 어떤 식으로든 시장에 대해서 뭔가 연기를 하는데 공짜 연기는 아닐 것 같고
뭔가 큰 틀에서 나름대로 뭐 줘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식의 어떤 움직임들이 있지 않을 거라 지금 조심스럽긴 하고 있는데 어쨌든 이게 7월 9일에 해결이 되지 않으면 뭐 시장에 한번 변동을 줄 수 있다는 데 대해서는 이견은 없을 것 같습니다. 아마 조만간 트럼프가 그 트루스 소셜에 뭐 글 하나 올리겠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거 보시면은요. 이거 뭐라고 엄포를 예. 넣을지 지금. 7월 9일 얼마 안 남았잖아요. 예. 그런데 지금 7월 9일 얼마 안 남은 시점에서 지금 이란하고 이스라엘 문제가 되게 커지고 네, 있잖아요. 그런 걸 보면 현재 이란, 이스라엘 이 문제는 트럼프의 의도라고 받기는 어려워요. 아니 어쩔 수 누가 없지. 생각을 해도 이제는 관세와 관련한 7월 9일이 얼마 안 남았으면 이제는 각국이 압박을 해야 되는데 가장 좋은 압박 수단이 관세를 더 올리거나 뭐 이런 거잖아요. 근데 지금 이란하고 이스라엘 이 문제가 더 불거지면 우리가 지금 호르무즈 해협을 걱정하는 거는 뭐 이란 사람이 죽을까 봐 이런 걸 걱정하는 게 아니라 혹시 유가가 유가. 많이 올라서 그러는 건데 결국 유가의 문제는 물가의 문제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트럼프 입장에서는 만약에 여기서 유가가 많이 오르면 관세와 관련된 본인의 그 정책이 힘을 못하죠. 잃어요. 네. 그렇죠? 협상력이 많이 약화된다고. 근데 이거를 트럼프가 했겠느냐는 얘기죠. 그러니까 TV에서는 아니면 뭐 본인이 했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제가 볼 때는 네타냐후한테 질질 끌려다니는 게 보인단 말이에요. 그렇죠? 해필 이 시기에 이런 걸 해가지고 굉장히 트럼프한테 곤란하게 만드는 역할들이 있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들어서 어쨌든 뭐 계산식은 되게 복잡하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이런 것들을 감안하면 결국은 7월 9일에 있을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혹시 이란 이스라엘 사태가 더 영향을 미칠 경우는 어쩔 수 없이 본인 스스로 추가적으로 연기하는 그림을 그릴 수밖에 없는 한계는 분명히 보인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그 전에 뭔가 트럼프한테 명분이 필요할 텐데요. 뭔가 좀 지렛대 하나를 삼으려고 할 거 아니에요. 그 가장 좋은 명분은 그래도 몇몇 국가들이 나름대로 조금 열심히 이제 하고 있다. 뭐 그런 것들일 것 같은데 지금 당장 떠오르지 않는 게 일본만 하더라도 일본도 지금 나토 거기 안 간다고 그러죠. 승질을 부리고 있죠. 방이 일본이 달라졌어요. 예. 그리고 일본이 저렇게 목리를 부리고 있는 가장 큰 이유는 트럼프가 약속을 안 지켰기 때문이에요. 애초에. 뭐 2월에 가서 나름대로 잘 했잖아요. 제일 먼저 그죠? 갔는데. 예. 이것저것 트럼프한테 선물 안겨줬는데 한국과 1% 차이 날 정도로 관세를 부과했으면 회담 하나만 하잖아요. 그러니까 트럼프가 어떤 사람인지 알기 시작을 했고요. 그래서 진짜 백이 아니면 안 하겠다 이거. 그러니까 뭐 나름대로 내가 보여주기 위한 거라든가 이런 거는 필요 없고 진짜 트럼프가 원하는 게 딱딱 있으면 모를까 무리한 요구도 못 받아들이겠다라는 게 일본의 기본적인 생각이에요. 그만큼 트럼프의 위력이 있거나 말거나 마음대로 해봐. 나는 그 이상은 안 돼.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다라는 건 우리가 생각하는 트럼프의 위력이 예전만 못하라는 건 분명한 게 우리가 인지를 해야 됩니다. 일본이 제일 먼저 미국한테 달려가고 제일 먼저 하라는 대로 다 했는데, 해주고 하는 나라였는데 되게 자충수였어요. 물론 이제 일본 내부에서는 뭐 자민당이 좀 공지해 볼리고 참의원 선거 앞두고 네. 있고 뭐 이런 것도 있습니다만 어찌됐든 간에 급할 건 없고 급할 건 미국이고. 이런 말씀을 좀 제가 드리면 이해가 쉬울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제가 이제 트럼프 정책과 관련해서 트럼프가 오판했습니다. 뭐 이런 얘기했더니 아마 댓글들이 굉장히 안 좋으셨을 거예요. 네네네. 저는 그걸 충분히 이해하는 게 아니 생각을 해보셔도 저희 채널 말고 그럼요. 다른 채널이죠. 예. 여러분도 생각을 해보시면 아니 한국에 있는 유튜브에 나오는 사람하고 미국의 대통령이 있는데 생각을 놓고 보면 당연히 미국의 대통령이 훨씬 더 위대하다 할 거라고 생각하는 건 너무나 자명한 거잖아요. 네네네네. 저는 그래서 그 댓글을 그렇게 하는 반응이 저는 온전하다고 생각을 해요. 당연히 그럴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한 가지 분명한 건 뭐냐면요. 이거는 꼭 아셨으면 좋겠어요. 트럼프가 지금 쓰고 있는 이 관세 정책은요. 현재 경제 구도에서는 극약 처방이에요. 그렇죠? 왜냐하면 트럼프가 어떻게 하든지 간에 지금 인플레이션이 있는 것도 사실이고 또 미국의 재정 적자가 심하다라는 것도 피할 수 없는 사실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에서 미국의 제조업을 키우기 위한 수단으로 목표가 아니라 수단으로 관세를 쓰는 건 사실은 어불성설이에요. 근데 어차피 쓰긴 써야 될 거고 그러면 잘 쓰면 되죠. 그래서 왜 극약 처방이란 말씀을 드렸냐면 극약 처방은요 용법이 정해져 있어요. 그러니까 극약 처방은 딱 이렇게만 써야 약이 돼요. 그걸 벗어나면 무조건 독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트럼프와 관련해서 이 관세와 관련한 극약 처방을 우리 미국의 굉장히 유능한 그 좌장들이 스콧 베센트라든가 이런 분들이 많이 해주셨을 거나요. 네. 실제로도 그랬어요. 실제 그래서 스콧 베센트 장관도 각각 이렇게 하셔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선거할 수 있습니다라고 매뉴얼을 다 정해줬단 말이에요. 극약처장은 그렇게만 해야 돼요. 근데 이걸 트럼프가 임의적으로 바꿔버린 거예요.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극약 처방은 바꾸는 순간 그게 극약이 돼요. 그러니까 본인 스스로 자충수가 된 거예요.
이런 어떤 기본적인 메커니즘을 알아야 되는데 트럼프라는 분은 아무래도 스스로 굉장히 강하다고 생각하셨을 거고 그다음에 내가 이렇게 충격과 공포를 하면 뭔가 시장에 굉장히 효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셨는데 그게 극약 처방이 다른 용도로 썼을 때 나타나는 부작인 거예요. 처음부터 보였다라는 얘기죠. 상식적인데 트럼프가 혼자 무리수를 뒀다 이렇게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참 이 상호관세 유예 기간이 이제 얼마 안 남아가지고 이게 참 걱정되기는 견제는 하는데 유의할 수밖에 없어요 또. 하여튼 이제 트럼프 형님이 좀 스무스하게 예, 왜냐면 이제 스무스하게 좀 트럼프가 지금 해주시길. 여기 하나에도 지금 집중해도 바쁜데 지금 이란 이스라엘이 쉬운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그럼 이제 트럼프 입장에서 얼마나 곤란하겠어요. 그러면 곤란하면 트럼프 입장에서도 시간이 부족했을 때 트럼프가 얻어내는 것도 적어질 수밖에 없으니까 네. 이런 것들을 피하려면 연장하는 게 제일 좋죠. 그렇죠? 뭔가 시한 대신에 길게 연장은 안 할 수 있죠. 나름대로 일정 부분 연장을 통해서 그 피해를 그러니까 뭐 협상력을 유지하려는 그런 거지 또 석 달 넉 달 네. 이러진 않을 것 같습니다. 예. 근데 어찌 됐든 간에 지금 관세 뭐 어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또 물가 안 내려오고 있고 국제 유가는 더 올라가고 네. 있고 그럼 자연스럽게 금리 인하 가능성도 더 낮아질 수밖에 없는 거고요. 얼마 전에도 이제 점도표 하나 또 공개되긴 했습니다만 예전에는 점도표 이렇게 쌓이는 게 햄버거 같았다면 네. 이제 거의 뭐 모짜렐라 치즈처럼 쭉 쭉 위아래로 늘어졌죠. 늘어나 예. 있더라고요. 이건 좀 어떻게 그만큼 이해하면 좋을까요? 생각들이 서로 다르다라는 거고요. 네. 사실 이번에 제롬 파월 의장의 얘기 중에서 핵심적인 내용은 딱 하나예요. 잘 모르겠다예요. 왜냐면 이제 미국에서 생각하는 그러니까 중앙은행이 생각하는 건 딱 하나예요. 어떻게 돼도 좋으니 그래서 관세가 어떻게 된다라는 거야. 명확한 청사진을 제시하라는 얘기죠. 뭐 청사진이라는 표현이 좀 그렇긴 한데 이런 거죠. 언제 어디에 얼마의 관세를 부과했다는 명확한 게 나오면 이게 계산이 되잖아요. 모델링하면. 근데 지금도 여전히 결정된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일단 유예시 기간을 줬는데 어떤 국가에 얼마에 이런 거 어떤 품목에 이런 것들이 결정된 게 사실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뭐 영국과 한 거는 제가 볼 땐 결정된 거라고 보기는 어렵고요. 그러면 뭐가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르는데 여기에 대해서 정책을 하라고 하는 게 사실 넌센스가 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연준이 원하는 건 하나예요. 정책의 불확실성은 빨리 해소해라. 그죠? 이게 나쁜 정책일 수도 있고 좋은 정책일 수도 있겠는데 내가 알 수 있도록 명확하게 관세를 이렇게 부과하는 겁니다. 언제까지 부과하는 겁니다. 얼마를 부과합니다. 이러면 문제가 없는데 아니니까 내가 액션을 할 수 없다라는 거고 그 액션을 할 수 없는 상황에서 결국 연준의 의원들의 생각은 양쪽으로 나뉘어서 아마 아시겠지만 크리스토퍼 월러 같은 분은 조금 이제 빨리 내리자 7월? 뭐 예, 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지만 또 거기에 대해서 명확하게 또 다른 분은 아주 대놓고 그분에 대한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다라는 거죠. 이건 좀 아닌 것 같아라고 했다라는 거는 그만큼 나름대로 현 시장을 바라보는 어떤 구도가 그렇죠? 뭔가 결정된 게 없으니 양쪽으로 나뉠 수밖에 없는 한계가 아니겠느냐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연준 내에서도 그렇게 그러니까 의견이 엇갈리는데 이거 바라보는 투자자들은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그럼요, 당연하죠. 예. 근데 이제 금리 인하 가능성 그러니까 내년, 내후년, 26년, 27년 보면 한 차례씩 더 좀 없어졌더라고요. 그래서 그럴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뭐 코스피 3000 시대 물론 이제 예. 코스닥 이야기이긴 한데 제약 바이오가 유독 소외돼 있거든요. 예. 금리를 더 많이 못 내릴 것이다. 이것도 좀 있는 것 같고 개별 기업의 이슈도 좀 있겠습니다만 과연 이 제약 바이오 섹터가 다시 좀 주목받을 수 있을까요? 제약 바이오는 주목을 안 받았던 적이 없어요. 다만 한 번 크게 오르면 잠깐 쉬어가는 경향들이 있는 게 제약 바이오는 죽고 사는 문제예요. 그렇죠? 신약 개발에 대한 트렌드가 있을 거고 지금 제가 볼 때 쉬어가는 가장 큰 이유는 그 앞전에 다른 어떤 업종들이 오르기 전에 너무 많이 올랐었어요. 한두 배 올랐습니까? 수십 배 오른 종목들도 몇 개가 있잖아요. 근데 여기서 추가적으로 쭉쭉 뻗어 올리기에는 추가 모멘텀이 필요한데 그러진 못했던 거죠. 뭐 그런 측면에서 쉬어가고 있는 거다 보니까 사실 제약 바이오가 다 쉬어간다 이런 건 아니고 일부 기업들은 또 최근에 좋았었던 것 같아요. 네. 예. 그래서 나름대로 제가 얼마 전에 우리 비만학회 한국에 있는 비만학회에서 이제 강의도 해드린 적이 있거든요. 아마 비만학회 그 의사 선생님들이 예. 또 주식에 관심 많으셨어요.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요. 아니요? 경제 주식 비만학회에서 경제에 이렇게 강의를 했는데 그러니까 그날 학회 발표한 사람 중에서 흔히 얘기하는 예. 의사 아닌 분은 제가 유일했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참 특이하게 강의를 어떤 경제 전반 그렇죠. 이야기해 경제 주셨던 전반 얘기를 해서 웃긴 얘기를 좀 해드렸죠. 가장 큰 그 살 빼는 약은 주식이다. 그래서 위고비가 아니라 괴자고비다. 그죠? 괴자고비 되면 아시죠? 지금 다들 좀 예. 공감하고 계셔가지고
밥맛 아, 없어지고요. 어. 저절로 살 쪽쪽 아, 빠집니다. 그럼요. 그렇죠? 한 칸 두 방 맞아 보세요. 집에 가서 말도 못 아, 하겠고. 그럼요. 죽어요, 죽어. 쪽쪽 마르는데 위고비 한 1000배의 효과는 있을 거예요. 어, 그래서 집에서 예, 핸드폰 좀 최고다. 보자 그랬는데 아 열지 말라고. 그래서 파란 거 튀어나온다고 그럼요. 이러고. 애 이상하면 어. 주식했어? 그러면 딱이잖아요. 그죠? 예. 그 위고비 맞을 돈으로 주식하면 알아서 살이 괴자고비, 빠진다. 예, 더 큰 괴자고비가 야. 있다. 뭐 그런 말씀 드렸던 것 같습니다. 근데 제약바이오가 다시 또 주목받을 수도 있고 이거는 이제 모멘텀의 문제니까. 예, 이거는 시장과 원래 상관없이 움직여요. 항상 그랬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음. 나름대로 트렌드를 잘 보셔야 되는 거고요. 한 가지 분명한 건 우리나라 제약바이오 위상이 많이 달라진 건 확실해요. 역시 이제 우리 후배분들이 의사나 아니면 약사로 정말 많은 분들이 가셨고 우리 땐 전자공학과 물리학과 이런 거였는데 지금 다 의대 가시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 훌륭한 인재들이 뭔가 만들고 있다는 데서는 저도 이견도 없고 음. 예전에 우리가 제약바이오 했었을 때 꽤 오래전에는 뭐 이때 뭐 이런 게 다였었어요. 네네네네. 그렇죠? 대표이사 근데 비행기 지금은 탔대. 맞습니다. 이런 거. 예. 근데 놀러 가는 거였는데 근데 지금은 그게 아니라 실제 글로벌 빅파마들 네. 대형 업체들하고 실제 딜이 많이 그럼요. 일어나고 있잖아요. 많이 이거는요. 정말 위상이 커진 거예요. 음. 그 얘기인즉슨 글로벌 제약사들이 우리 약이 있느냐 없느냐가 되게 중요한 팩터가 됐어요. 물론 한국의 제약바이오가 단순히 신약 개발 측면에서는 아직도 글로벌에 있는 기업들에 비해서 조금 더 약한 부분은 맞지만 글로벌 제약사들끼리는요. 이 신약 개발에 대한 효과가 고만고만해요. 똑같은 우리 비만약도 약간 차이가 있을지 크게 차이는 없잖아요. 그런데 우리 기술이 뭐냐면 이 고만고만할 때 우리 걸 갖다가 붙이면 효능이 확 좋아지고 되게 편리해지는 어떤 단점 그런 부분들이 있어. 비교 우위를 가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 날개가 하나 다는 게 우리 기술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실제 신약 개발은 덜하지만 이 신약을 더 훨씬 더 효능이나 아니면 용법 측면에서 훨씬 더 개선될 수 있는 걸 붙다 보니까 같은 고만고만한 거 내에서는 차별성을 둘 수 있는 그런 기폭제가 되는 게 우리 제약바이오의 어떤 장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를 바탕으로 한번 제약바이오를 보시면 조금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실 제약바이오 관련주가 올해 초엔 정말 뜨거웠죠. 예. 그래서 올해 그래서 쉬는 초에는 거예요 지금. 제약바이오 바이오로 많이 버신 분들이 그럼요. 제일 부러웠거든요. 그럼요. 근데 한 3개월 쉬었나 지금? 그거 이제 못 견디는 그럼요. 거죠. 아유 그 정도 올랐으면 됐죠. 옆에서 그렇죠? 막 저 예. 카카오뱅크 막 날아가고 있는데 예. 카카오도 막 올라가고 있는데 막 항상 예. 시장이란 그 변화가 있는 건데, 그죠? 누가 뭐 그런 변화에 대해서 뭐 누가 알겠습니까? 예. 또 좀 소외된 거 조금 더 여쭤볼게요. 예. 그 AI 관련주도 로봇 관련주도 작년 올해 초까지는 핫했다가 요즘 좀 많이 잊혀져 있어요. 아무래도 이게 코스피 대형주 시장이어서 그럴지 어떤 이유일까요? 이들 섹터는 좀 어떻게 보세요? 결국에는 AI 관련해서는 나중에 마침이 이쪽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뒤로 가시적인 것들과 관련해서 좀 쉬어가고 있기 때문이죠. 결국에는 이게 이제는 우리가 눈으로 봐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하반기에 몇몇 미국에 있는 또는 중국에 있는 기업들이 공장에 실제 투입을 하고 그게 이제 비용을 크게 낮출 수 있다는 기대를 많이 보여줘야 되겠죠. 그리고 실제 로봇이 실제 상용화에 진짜 가까워지고 있구나. 그러니까 AI를 통해서 활용할 수 있는 정말 물리적인 어떤 그 피지컬 AI로서의 역할이 정말 클 수 있겠구나라는 걸 이제는 어느 정도 한 단계 지금보다 업그레이드된 모습을 보여주는 게 전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게 올 연말이라는 얘기들이 많이 있어서 그런 것들이 나온다면 전 언제든지 불을 뿜을 수 있는 섹터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아까 그 말씀 중에 마침을 이 주식들이 할 수 있다? 마침표를 이 섹터가 찍을 수 있다는 어떤 이 불장 화랑장의 마지막을? 왜냐하면 화랑장의 마지막이라고 보면 그 불장이 되게 길어요. 생각보다 짧은 기간은 아니고요. 결국 AI가 우리가 지금 아주 중요하지만 지금 보시면 AI가 대단한 것도 맞고 지금 이제 우리 이미 생활 속에서 AI 안 쓰시는 분들도 드물어요. 그렇죠. 이제 그렇죠? 없이 뭐 이제 못 살죠. GPT에다 물어보지 옛날처럼 뭐 그 우리가 알고 있는 뭐 검색창에 물어보신 분들보다는 그게 더 많아졌잖아요. 네이버 지식인. 예, 네이버 지식인. 그런 데다 물어보신 분들 훨씬 더 어. 이게 됐다라는 얘기는 우리도 이미 쓰고 있는데 네. 예전에도 이런 어떤 그 이런 플랫폼과 관련됐을 때 플랫폼들이 사용은 했는데 비즈니스 모델이 없었었어요. 그런데 결국 뭘로 돈 벌 거냐? 지금도 그걸로 돈 벌고 있긴 하지만 그 정도 가지고 투자한 거에 비해서 그게 돈이 됐다라고 얘기는 어려울 것 같고 뭔가 제대로 돈이 되는 걸 저는 이쪽에서 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건 제 얘기뿐만이 아니라 올해 젠슨 왕이 CES에서 똑같은 얘기를 했잖아요.
AI의 가장 끝판왕은 피지컬 AI야라고 네. 했기 때문에 아마 제가 볼 땐 로봇 이전에 자율주행이 먼저 그 스타트를 해주지 않을까 싶고 그 자율주행과 관련해서 이번에 나오는 테슬라의 그죠 네, 로봇택시 로봇택시 이제 그게 돌아다니기 시작했더라고요. 어떤 반향을 줄 거냐가 전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음. 완벽하게 지금 될 수는 없어요. 근데 와, 이 정도면 정말 가능성이 있고 그러면 이제 우리는 미래를 그려볼 수 있겠죠. 그렇죠? 그럼 그 미래를 먼저 반영한 거니까 주식시장인 거니까 그런 측면에서 한번 바라보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현지 시간으로 6월 22일에 테슬라 로봇택시가 시범 운행 시작했고요. 오늘이요. 네. 오늘 마침 그 아까 제가 보여드릴 때 도요타가 가격 올렸다는 얘기도 있지만 우리나라의 꽤 많은 기업들도 향후의 먹거리를 로봇으로 선정했다라는 게 몇몇 대기업 중심으로 나오는 것도 네네네. 오늘 기준으로 제가 봤거든요. 있죠. 예, 결국 그러면 이미 어느 정도 이게 가시권에 와 있다라고 봐야 되는 거고요. 그러면 이거는 저는 시간의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다만 이제 우리나라 기업들이 거기에 직접적 연관된 기업들이 아직은 많지 않았기 때문에 왜냐면 미국에서 하고 있는 거에 비해서 우린 뭐 하고 있지? 이런 생각이 많이 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기업들이 직접 연결이 되고 또 나중에 이제 그런 로봇이 상용화될 때 우리 기업들이 하드웨어 관련해서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지는 기업별로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번에 그 과기부 장관, 중소기업부 장관 보면은 기업인들이 들어갔어요. 그것도 이제 주로 AI 예. 또 이쪽 IT 쪽 전문가들이. 예. 이것도 어떻게 보면 또 상징성이 있겠어요. 있죠. 왜냐면 이제 관료지만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뭐 행시 붙은 관료가 들어간 것도 아니고 정치인이 들어간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어떤 식으로든 그래도 실제 기술력이 있는 엔지니어 분들이 들어갔다는 얘기는 저는 의미가 꽤 크다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우리도 따라갈 수 있는 뭔가 발판을 마련할 수 있는 기틀이 된다는 점에서 물론 이제 정치라는 게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뭐 그분들이 된다고 해서 다 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이전에 비해서 뭔가 뜬구름 잡기의 접근이 아니라 실질적인 접근이 가능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안에서 뭔가 우리가 유의미한 성과를 낼 수 있는 기업들이 나올 수 있는 계기는 될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앞서서도 코스피 3000이라는 그 숫자가 중요한 건 아니다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만 요즘에 그런 이야기 많이 합니다. 그럼 코스피 이제 4000도 가고 5000도 가고 그랬으면 좋겠고 한데 과연 반도체, 삼성전자 없이 코스피가 계속 그렇게 갈 수 있을 것인가? 그러니까 저기 이제 뒤쳐져 있는 삼성전자 이제 걱정하면서 어떻게 될까요? 글쎄요. 전자가 가면 더 좋겠죠? 네. 그러나 이미 전자가 없어도 갈 수 있는 걸 3천으로도 보여줬잖아요. 결국 시가총액에서 전자가 차지하는 비중이 중요한 건데 지난해 기준으로는 제가 알기로는 거의 20% 가까운 비중이었는데 지금 12%로 줄어들었어요. 그러면 갈수록 영향력이 줄어든다는 얘기죠. 예를 들어서 예전에 우리가 1000에서 2000 갈 때도 대단했거든요. 네. 그때 전자가 안 갔어요. 아, 그랬나요? 안 갔는데 2000이 간 건 뭐냐면 그 당시 시장을 주도했던 조선주라든가 이런 기업들이 보통 우리가 스노우볼 효과라고 하는데 눈덩이 효과 계속 얘네들은 커지면서 시총이 커지고 얘는 시총이 작아지니까 처음에 시총이 커질 때는 조선주가 아무리 올라도 지수를 올리는데 한계가 있었는데 이 기업의 시가총액 비중이 작아지면서 사실 지수를 끌어올리더라는 얘기죠. 그래서 그때 막 포스코가 시총 2위하고 현대중공업이 시총 그랬습니다. 3위인가 몇 위하고 막 이럴 그랬을 때 예. 그러면 지금이라고 그러지 말란 법이 없는 거죠. 그래서 전반적으로 놓고 보면 일단 전자가 간다라면 더할 나위 없겠죠. 정말 지수는 생각보다 훨씬 더 크게 레벨업 되겠지만 아니라 하더라도 제가 볼 땐 올라가는데 지장이 없다라는 건 이미 3천을 통해서도 우리는 경험을 했다라는 게 더 중요해 보입니다. 전자 힘 없이 올라간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뭐 그 이상이라도 다른 것들이 더 오른다면 그게 가능한 건데 다만 전자가 있으면 더 수월할 뿐이다 정도지 이게 꼭 뭐 절대 조건은 아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삼성전자 500만 주주들이 울어요. 정말 잘 됐으면 좋겠어요. 이제는 뭔가 보여줄 때도 된 것 같고 정말 훌륭한 기업인데 뭐 잘 보여주겠죠. 그래도 뭐 최근에 절치부심하고 열심히 노력하는 모습이 있으니까 그래도 조금 많이 보탬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우리나라에서 전혀 영혼이 안 느껴지는. 아니 근데 이거는 그냥 아무 영혼 없이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고 계셔. 왜냐면 저만 지쳤잖아요. 그렇게 느꼈나? 예, 많이 지쳤잖아요, 네. 그죠? 그냥 기대를 하기에는 네. 너무나 많은 실망들이 있었는데, 네. 근데 분명한 건 지금 우리나라 경제를 생각했을 때 여전히 전자가 차지하는, 그러니까 주식시장을 떠나서 워낙 포지션이 커요. 여러분들 전자 하나 때문에 이게 내수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거예요. 거기가 잘 돼야 세금도 많이 들어올 거고, 그렇죠? 또는 우리 중견기업들 흔히 얘기하는 부품 장비 업체들 좋아지면 거기와 관련된 식당 뭐 아니면 카페 다 같이 좋아지는 거라서 이게 전자만의 문제로 끝나진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국민분들이 되게 좋아지고 그러려면 전자가 분명히 좋아야 되는 것만은 분명합니다. 그래서 저는 기대를 하기보다도 염원을 합니다. 제발 좀 좋아졌으면 좋겠다. 왜냐면 여기서부터 이거 더 잘 나쁘게 구분하셔야 얘기하는 됩니다. 것도 전 아닌 것 같아요. 기대보다는 예. 염원이다. 그래도 우리 편이잖아요. 이건 투자자로서가 아니라 그냥 국민 한 사람으로서. 그럼요. 예. 우리 편이잖아요. 그러면 응원을 해야죠. 저는 지금부터는 전자를 그냥 응원하고 싶습니다. 정말 잘해라. 이게 우리 투자자분들한테 어떤 의미일지. 예. 아, 예. 잘하겠죠. 근데 최근에 예. 보면 레거시 D램 기존의 D램 가격이 이렇게 올라가고 있더라고요. 최근에 많이 올랐다고 네. 하는데 이게 한켠에서는 이러다 전자 좋아지는 거 아니야? 근데 또 한켠에서는 그거 품목관세 때리기 전에 그냥 땡겨가는 거야. 또 이렇게 보는 층도 있고. 그거 말고도 또 다른 이유도 있었던 것 같아요. 결국 DDR4가 이제 생산이 중단된다는 얘기들이 많이 돌면서 그럼 이제 이쪽 물량들이 굉장히 품귀가 되는 거 아니냐. 왜냐면 이제 아직까지 뭐 엔지니어들 쓰시는 거 얘기를 들어보면 DDR5가 워낙 좋은 건 맞지만 일정 부분에서는 DDR4도 워낙 괜찮은 거였기 때문에 여전히 쓸만한데 그래서 좀 뭐 굉장히 괜찮지 않느냐는 얘기들도 되게 들리거든요. 근데 뭐 가성비로. 예, 근데 그 정도만 가지고 전자가 우리가 생각하는 수준까지 끌어당길 수 있을 거냐에 대해서는 고민이 좀 있는 거고요. 결국은 지금 시장을 땡기는 건 HBM 아닐까요? 그렇죠? 거기서 얼마나 성과를 내느냐가 좀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왜? 결국 일반 DDM으로 올라갈 수 있는 건 예전에 사이클 이상은 어려운 거고 지금 뭐 하이닉스가 올라왔었던 건 HBM이라는 걸출한 어떤 품목들이 있었기 때문에 어쨌든 전자도 거기에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가 제가 볼 때는 방향성에선 더 중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HBM은 뭐 최근 2년 동안 거의 뭐 제일 핫한 스타였는데 예. 아이템으로서. 근데 이게 또 고민이 드는 거죠. 과연 이게 여전히 성장기에 있을까? 아니면 이제 슬슬 성숙기로 들어가는 것 아닐까? 그러니까 주식이라는 게 성장기에는 참 뜨겁지만 성숙기로 가면 주식은 너무 차가워지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이제 안 했던 애 입장에서는 그래도 하면 이익에 도움이 되는 건 안 했던 애. 사실이거든요. 예. 왜냐면 기존에 잘했던 기업들 입장에서는 만약에 전자까지 하게 되면 이제 독점적 구조가 깨지는 거니까 사실 그들 기업 입장에서는 이익률이 깎아먹을 수 있는. 왜냐면 이제 엔비디아 입장에서는 야 저기도 만들 수 있으니까 너 좀 단가 좀 내리거나 이익률 좀 낮춰 이럴 수 있지만 안 하던 기업 입장에서 어쩌면 새로운 이득이나 이익률이 좋아지는 건 분명해 보이지 않습니까? 거기에 따른 명함이 있겠죠. 다만 이제 기존의 선도업체가 올랐었던 수준의 수익률을 기대한다는 건 좀 어렵다. 그런 정도로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제가 이제 뭐 개별주에 대해서 여쭤보려는 건 아닙니다만 특히 이제 요즘에 원전 관련주가 네. 요즘도 아니죠. 계속 핫한데 왜 부동산 시장에서는 좀 빌라를 좀 이렇게 등한시하는데 사람들이 다들 두에빌 하더라고요. 어디 뭐 예. 빌라 이름도 아니고 최근에 보면 수급이 너무 고급졌습니까? 아 이거 방금 생각했는데 근데 진짜 장난이 아닙니다. 네. 이 주가의 기울기도 그렇고 최근에 근데 외국인 투자자들은 엄청나게 팔고 있는데 개인 투자자들이 거의 뭐 세상을 바꿀 주식처럼 이제 사들이고 있는데 이건 지금 어떻게 봐야 될까요? 글쎄요, 뭐 단기적으로 많이 오른 데 대해서는 이견들이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기울기가 너무 가팔랐기 때문에 일정 부분 쉬어간 데 대해서 이견이 없을 분들은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중요한 건 시장의 크기죠. 원전의 시장의 크기를 보고 우리 기업들이 그 안에서 할 수 있는 포지션을 계산을 해보면 답이 나오겠죠. 예. 요거는 사실 그 월간 이선엽 시간뿐만 아니라 지난번에 특강 때도 말씀하셨고 그 네. 시장의 크기를 봐라. 맞습니다. 크기가 엄청나게 크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막 주가가 너무 가파르게 그때 오르다 그 안에 보니까 들어가 있었을 맞아요, 겁니다. 맞아요. 그래서 이선엽 주도주 오마카세를 들으셔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고정 댓글에 있습니다. 들으셔야 됩니다. 물론 이게 똑같이 들어도 캐치를 하는 사람이 있고 깜빡 졸면 그게 캐치를 못해서라기보다도 주식하시는 분들은 당신들만의 특성이 있으세요. 그래서 이런 게 있죠. 내가 이런 기업을 좋아하는데 제가 얘기도 하면 그건 되게 좋은데 나는 이쪽 관심 없는데 이런 거. 예를 들면 대부분이 들으신 분들 대부분이 IT를 좋아하는 분들이 되게 많으세요. 예. 그렇죠? 반도체 장비 뭐 네네네. 이런 것들. 그렇죠? 그런 분들 입장에서는 이쪽이 별로 탐탁치 않죠. 왜냐면 조금 이제 약간 어떤 느낌이냐면 그런 거, 그러니까 두산이나 이런 거 하는 분들은 약간 좀 올드한 느낌으로 좀 비춰주실 거예요. 옛날 말로 유틸리티, 예, 뭐 그러니까 에너지 그러고 유틸리티 보면 막. 예. 그러니까 영감들이 하는 주식,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도 있다 보니까 그런데 제가 볼 땐 반도체가 영감들이 하는 거예요. 언제적 반도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오. 왜냐면 우리 때 전자공학과였다니까요. 지금은 그게 제일 올드한 거예요. 반도체 장비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아니 이거는 근데 주가 상승률이나 수익률 측면에서 보면 반박을 못 하겠네 이거. 아니
진짜로 영감들이 그거 하는 거라니까요. 반도체 장비하고 얘기하고 그러니까 여기서 앉았으면 영감을 얻으신다는 거죠. 예, 네, 그렇죠. 누구 뭐 이렇게 나쁘게 그게 말씀하시는 그러니까 건 세대별로 아니고. 보면 저희 선배님들 탓하는 게 아니라 네. 그건 우리 때 주식이었던 거예요. 어. 그렇죠? 지금 우리 후배분들은 그런 거 안 합니다. 농담이 아니라. 그러니까 결국 돈 벌고 있는 사람들은 그런 거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나쁘다라는 게 아니고요. 어. 이제 시대마다 당신들이 좋아하는 주식이 있어요. 되게 어떤 세대는 게임주를 되게 좋아했고 어떤 세대는 또 엔터 중심으로 움직이는 게 있고 그게 시대마다 쭉 있는데 반도체가 제일 올드한 주식이에요. 지금은. 첨단이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그 올드하다라는 의미는 그 시대에 맞는가, 그 시장에 맞는가. 제가 볼 때 아. 틀딱 주식이에요. 근데 사실상 지난 3월에 가장 많은 시간을 할애해서 설명해 주셨던 게 에너지 그럼요. 섹터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마도 우스갯소리 얘기하지만 그거 할 시간 있으면 딴 거 해라라는 얘기를 할 거예요. 그렇죠? 그 그게- 말씀은 사실 월간 이선율 시간에도 정말 많이 해주셨어요. 그럼요. 왜냐면 그게 나쁘다가 아니라 네. 드리는 공에 비해서 제가 볼 땐 많이 벌어들이는 게 별로 없어요. 그러네요. 예. 근데 그게 예전부터 그랬어요. 실제 이- 지나 보면 음. 그 정도까지 하는 것보다는 다른 걸 썼으면 더 많은 수익이 있었을 텐데 그 어려운 걸 하고 계시더라고요. 이해도 하기 쉽지 않은 건데. 그러니까 이게 그렇죠. 뭔가 특히 각자의 인문계분- 특성이라고 표현해 주셨는데 네. 내가 좋아하는 주식, 아이, 좋아하는 그럼요. 섹터에만 사실 머물면 안 되는 거고. 그럼요. 네. 다양하게 봐야죠. 예. 그 원전 뭐 SMR에 대한 기대감도 있겠습니다만 건설주까지 엄청 급등을 했거든요. 같이 하는 건 그들밖에 없을 거고 또 정부의 대책도 부동산에 대한 대책이 공급 정책이잖아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건설주들이 다 오르는 게 아니라 이렇게 되면 구조조정되면서 상위 몇 개 없지만 좋아지는 그림이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충분히 가능성이 있는 얘기죠. 그냥 오른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요. 예. 음, 그러니까 항상 주식이라는 게 돌고 돌아요. 시대가 항상 변하기 때문에. 근데 예. 올해 오른 거 보면 우리 저보다 훨씬 선배님이셨었던 그러니까 90년대 중후반에 있었던 기업들이 지금 제일 좋아요. 그걸 옛날에 우리가 보통 트로이카다라는 표현을 했었는데 그 트로이카가 뭐 건설, 증권 뭐 이런 것들이었는데 예, 예. 지금 다시 그 시대가 오고 있잖아요. 실제 그 관련 기업들이 그 좋고 거의 90년대 얘기 아닙니까? 맞아요. 트로이카. 예. 내가 이거 왜 알아듣고 있지? 아니 뭐 주식은 어. 역사를 다 알면 좋아요. 항상 미국도 그렇지만 어느 시대에 어떤 기업들이 왜 이걸 풍미했는지에 대한 고민이 있으면 좋기 때문에 왜 지금도 그런 것들이 다시 반복되는지 고민이 되면 좋죠. 지난 3월 이선엽 주도주 오마카세 시간에 정말 많이 강조해 주셨던 게 경제와 주시장은 다르다. 이거 엄청 많이 강조해 달라요. 주셨는데 예, 확실히 건설 업황 엄청 안 좋지만 건설주는 엄청나게 올랐고 그럼요. 그리고 내수 유통 관련주도 작년 말 올해 초부터 엄청 올랐잖아요. 예, 근데 내수 안 좋다라는 이야기는 정말 많았었는데 주식은 또 앞서가고 그럼요. 그러다 보니까 백화점 뭐 이런 주식들도 실적 좀 턴어라운드를 하는 게 후행적으로 또 나타나고 그럼요. 이래서 그러니까 이게 공부를 해야 항상 됩니다. 그 변화의 중심, 뭔가 본인들이 안 좋다고 할 때가 제일 바닥일 가능성이 높은 게 안 좋으니까 변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어떤 기업이 안 좋은데 우리 더 안 좋아 이런 경우가 있나요? 기업들이 안 좋아지면 비상회의를 하지 않을까요? 구조조정을 하든 뭘 하든 그런 것들이 시장에 반영되면 그 뒤부터는 턴어라운드 하는 거거든요. 구조조정 예, 효과도 예. 나타나고 그 구조조정이 되게 중요한 거예요. 구조조정이라는 게 비용부터 줄이는 게 예. 사실은 그 바닥을 찍는 가장 큰 게 되기 때문에 어. 일단 구조조정이라는 단어는 일단 제가 볼 땐 팔 기회가 아니라 사야 될 기회라고 보는 게 맞는 거죠. 근데 많은 분들은 구조조정이 최악이니까 더 불안해지죠. 와 얼마나 언제면 사람도 잘라 뭐 이럴 거 아니에요? 이 공장 문 닫는데 그죠? 참 안타까운 일이지만 주식시장은 비용이 많이 줄어드니까 일단은 뭐죠? 적자가 줄어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흑자 전환만 그다음에 이득이 증가하는 것만 좋아지는 게 아니라 적자가 줄어드는 것도 그러니까 주식은 개선하면 다 올라요. 이것도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죠. 여전히 적자가 아니에요. 지난번 1000억 적자인데 이번에 300억 적자면 주가 더블 나요, 진짜로. 그렇죠? 이런 것들이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구조조정이라는 걸 함부로 보지 말자.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또 하나가 최근에 지주사가 엄청난 강세였습니다. 뭐 주주환원, 자사주 소가, 상법 개정에 대한 기대감이 좀 있는 걸로 보이고, 근데 과거에는 아까 그 트로이카 주식 잠깐 이야기하셨으니까 과거 시장에서는 항상 그 증시의 끄트머리에 딴 거 다 오르고 오른 거 없을 때 지주사 막판에 오르고 그 시장 끝나고 막 이런 경우 있었잖아요. 이번엔 좀 확실히 다를까요? 많이 다를 수밖에 없는 거죠. 옛날에 지주사라는 역할들이 그 지주사가 가지고 있던 기업들이 많이 오르면서 그러면 이제는 이거 어떤 그 지분율 감안했을 때 이것도 좋아질 수 있어라고 해서 정말 살 거 없을 때 가는 마지막이었지만 살 거 없을 때. 어떻게 보면 상법 개정에 가장 타겟이 되는 게 지주사가 되는 거예요. 너희도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되지. 기업 가치를 올리는 건 너희들이 해야 될 몫이야.
라는 부분들이 쓴 거니까 어떻게 보면 가장 이제는 먼저 이 기업들부터 오를 수 있는 또 다른 환경. 그러니까 이전에 있었던 지주사라는 건 자회사들이 좋아지면서 좋아지는 경험이었다라면 지금은 지주사 자체가 뭔가 밸류업이 될 수 있는 상황들인 거니까 그때하고는 다른 쪽으로 뭔가 우리가 접근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과거와는 네, 다르게 다른 접근을 거죠. 해야 된다. 혹시 근데 이사님은 코인 투자는 거의 안 하시죠? 코인은 거의 안 합니다. 그러면 예. 스테이블 코인 스테이블 코인 관련해서는- 관련주를 하는 거죠. 요즘에도 좀 보고 계세요? 아이 그럼요. 난리가 났던데요? 난리가 날 수밖에 없는 구조잖아요. 코인만 스테이블이고 관련주는 스테이블이 아니고. 그렇죠. 예. 스테이블 코인에 대해서 아마 구조를 정확히 아시는 분들은 뭐 물론 이제 기업마다 격차가 있고 주가 상승폭이 있지만 살 수밖에 없었다라는 당위성들을 아마 아실 거예요. 예. 그래서 코인에 대한 정확한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예. 왜지? 이거는 대통령도 이야기를 좀 했으니까 그럼요. 제도화가 되겠죠. 되게끔 노력을 하겠죠. 왜냐면 이제 한국이라는 시장에서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하기가 미국에 비해서는 뭔가 조금 더 조건이 좀 아쉬운 부분들이 있죠. 기축통화가 아니니까. 그렇죠? 그런 점에서 했는데 어떤 식으로도 베니핏을 통해서 스테이블 코인을 쓰는 사람들이 이득을 줄 수 있게끔 만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뭐 일단 우리는 정책에 대해서 비판을 할 게 아니라 그 정책에 대해서 썼을 때 어떻게 수혜를 보는 거냐 피해를 보는가 그것만 따지면 되는 거니까 저는 어떤 식으로 할 것 같아요. 왜? 현재 뭐 우리가 알고 계시는 것처럼 국회도 뭐 그쵸? 뭐 통과하는데 전혀 지장이 없을 정도로 정족수를 가지고 있는데 안 하겠습니까? 어떤 식으로도 하겠죠. 그래서 진짜 요즘 제가 보니까 우리 뭐 와이스트리트 그렇고 여러 채널에서 코인에 대해서 워낙 스테이블 코인에 대해서 네. 굉장히 좋은 뜨거워서. 얘기를 해주신 분들이 많아서 저는 잘 보셨으면 좋겠어요. 보고 정말 다르구나. 뭔가 이게 그냥 단순히 우리가 생각할 게 아니구나라는 것들에 대해서 고민이 많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막 이것만 가지고도 몇 시간짜리 강의가 나오겠죠. 나름대로는 그럴 정도로 워낙 왜냐면 이제 석학들이 되게 많이 계세요. 보니까 정말 그 음지에 있었던 이제 크립토가 막 올라오기 시작을 한 거잖아요. 그죠? 예. 그분들 보면 워낙 이쪽에 대해서 박학다식하시고 그래서 저도 뭐 그거 보면서 많은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꼭 보세요. 지금은 딴 거보다도 그거 보시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근데 이거 역시 앞에서 우리가 뭐 원전 관련주 할 때도 들었던 이야기이긴 합니다만 또 가파르게 오르다 보니까 막 어떤 건 투자 유의 종목, 뭐 주의 종목 해서 뭐 30분 그 뭐라 하죠? 그 생각이 안 난다. 아무튼간에 그런 주의 종목들 굉장히 많은데 그럼 이 역시 시장 규모를 봐야 하는 그런 논리일까요? 제일 중요한 거는요. 가파르게 올라서 미치겠어가 아니라 왜 이렇게 가파르게 오를지 그 이유를 먼저 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가파르게 오를 정도로 강력한 거잖아요. 그 강력한 에너지에 대한 부분들은 관심이 없고 올랐다에만 관심을 두니까 제일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건 주식이 아니에요. 그렇게 보는 거는. 그렇죠? 오를 정도로 대단히 강력한 정책이라는 전제로 깔고 들어가서 그럼 도대체 얼마나 강력하고 얼마나 효과가 있길래 이런 어떤 효과가 나오나. 그러면 이제 공부를 했을 경우 결론이 나올 거 아니에요. 내가 해보니까 뭐 강력한 건 맞는데 그래도 이 정도가 끝일 것 같아. 아니면 내가 해보니까 이거 시작일 수도 있겠어. 그 판단을 내릴 줄 아는 정도까지 뭔가 돼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 것들이 없으니까 문제인 거죠. 사실 그 이선엽 주도주 오마카세 그 강의에서 특히 이제 중점을 두시는 게 제가 알기로는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능력. 이번에 코인 생각의 지평을 스테이블 넓히는 코인도 거. 얘기 많이 드릴게요. 그래서 이게 경제적 함의가 뭐가 있고 왜 이런 일들이 벌어졌는지를 얘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또 하나가 그 진짜 오랜만에 써보는 표현인데 네카오. 예. 거의 한 3년 만에 써보는데 네카오가 갑자기 또 주목을 받습니다. 예. 물론 뭐 AI, 스테이블코인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지난 3월 특강 때 국가 AI 센터 말씀하시면서 어느 정도 또 힌트도 주셨었고 지금의 급등세는 좀 어떻게 보세요? 지금 우리가 하는 시대 변화를 함축적으로 다 반영하는 게 이 기업들인 거죠. 결국 이런 것들을 다 소프트웨어 기업들이 하는 건데 이거를 다 동시에 가지고 있는 기업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의 이유로 오르는 게 아니라 코인도 연결이 되고 그렇죠? 소버린 AI도 연결이 되고 하나가 아니라 재료가 중첩됐는데 어차피 이 기업들 내에서 뭔가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다른 국가들에 비해서 우리나라에서 이 플랫폼과 관련된 기업들이 많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 하나가 아닌 생각보다 큰 엄청난 재료들이 하나도 아니고 여러 가지 재료들이 중첩되니까 더 강력해질 수밖에 없는 거죠. 어차피 선택지가 없으니까. 그렇죠? 그 선택지가 없고 이들이 할 수밖에 없고
어떻게 보면 답안지처럼 움직이는 그런 형태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선 공부가 중요한 거예요. 맞습니다. 왜냐면 각국 정부가 스테이블 코인 한다라고 미리 얘기를 다 했잖아요. 그럼 최소한 그런 공부는 뭐 동영상이 없는 것도 아니고 저 같으면 한 10번이라도 볼 것 같습니다. 충분히 그렇죠? 이선엽 이사님의 강의를. 그것도 있지만 저보다 또 그쪽에 대해서는 또 전문가분들이 많이 계시니까 그런 것들을 우리가 흡수를 해봐야죠. 전문가 다만, 다 필요 없어요. 이선엽 대표님이면 돼. 끝. 이선엽 대표님이면 돼. 그리고 이제 내 걸로 만들어야죠. 내 걸로. 예. 오늘도 현장에 우리 구독자분들, 특히 이선엽 주도주 오마카세 강의 들으신 분들 와 계시는데 혹시 질문 있으세요? 질문 있으시면은 저희가 같이 좀 담아서 전달해 드릴게요. 누가 먼저? 또 일부러 저희 시간 내서 오셨는데 질문하셔도 됩니다. 목소리만 나가도 되고. 조선주 좀 궁금한 게 강의 잘 들었습니다. 네. 조선주 궁금한 게 있는데 신문에서는 뭐 선박 수주가 좀 안 좋다는 안 좋은 기사가 났었는데 실제적으로 강의 같은 걸 보거나 애널분들 얘기하는 거 보면 이제 시클리컬 종목이 아니라 이제는 환경 때문에 바뀌는 거라 수주도 굉장히 많이 하고 있고 공시 안 하는 것도 있고 납기율도 빨라서 훨씬 좋다고 해서 하는데 이게 실제로 수주가 안 좋아지는 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건지 아니면 실제로 이제 애널리스트 분들 말이 더 맞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지금 어차피 기업이라는 건 미래를 보고 달려가는 건데요. 향후에 예정된 수주가 꽤 많잖아요. 지금 안 좋은 게 별로 의미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안 좋은데 앞으로도 없을 것 같으면 영향이 많아야죠. 그렇죠? 뭔가 끝물이고 더 이상 수주가 없을 것 같아라면 모르는데 지금 수백 척이 그냥 다 대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건 다 우리 거고. 그럼 사실 지금 안 좋은 게 영향을 미칠 건 제한적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게 수주 산업이라서 수주를 보는 방법들이 조금 달라져야 되는데 너무 현재 수주에 대해서 너무 제가 볼 때 집착들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제가 방산 처음 할 때도 그랬어요. 방산 처음 할 때 한 두세 배씩 올라가니까 저한테 대뜸 던지는 게 수주 잔고가 없는데 그래서 20배 올랐잖아요. 앞으로 저는 그 수주 잔고가 얼마나가 늘어날 게 보였는데 본인 눈에는 안 보였나 보죠. 그걸 봐야죠. 그걸 볼 줄 모르면 저는 애널리스트 하지 말라 그래요. 애널리스트 타이틀을 달았다고 해서 다 애널리스트가 아니에요. 정말 엉터리들도 너무 많아요. 제 후배들이지만 그렇죠? 그런 애널리스트들은 생각을 달리 해야죠. 본인들은 막 엄청 틀려가면서 나중에 뒤늦게 막 목표를 뭐 몇 배씩 올려대고 이런 일은 없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수주 잔고를 보는 게 아니라 수주 잔고가 늘어날 것을 봐야 한다. 아니 당연하죠. 그게 미래인데 그게 뻔히 계산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수주만 얘기하면 어떡해요. 그럼 답이 이방원의 없죠. 창시자한테 누가 또 혹시 다른 질문 있으세요? 다른 분? 강의 잘 들었습니다. 네. 저는 이사님께서 원전 얘기하셨을 때 많이 담았었는데 제가 그 회사에 다니고 있어서 그런지 약간 좀 비관적으로 보게 돼서 중간에 좀 일찍 나오게 됐는데 그거를 볼 때 안에서의 관점이 아니라 바깥에서 어떤 관점으로 봐야지 더 좋은지 그거를 궁금합니다. 시장의 크기예요. 예. 왜냐면 이제 우리 측면에서 놓고 보면 그렇게 보실 수도 있어요. 실제 선생님만 그러신 게 아니라 제가 이제 이전에 있었던 직장에서 그런 일들을 되게 많이 봐요. 예를 들면 건설주인데 제가 건설주를 제법 담았었고 수익이 되게 좋았는데 실제 그분은 건설회사 다니다 보니까 그게 굉장히 안 좋다고 다 자기 회사 안 좋아 보여요. 다 근데 그래요. 그들도 주가가 몇 배씩 올랐거든요. 직장인들 다 느끼지 않습니까? 우리 회사가 제일 그래요. 쓰레기야. 네. 그럼 여러분들 네. 우리 증권에서 다니는 분들이 증권 수입원에 샀을 거라고 생각을 하세요? 아닌데 엄청 올라요. 그게 안에서만 보면 안 돼요. 실제 그 회사가 좋아지는 건 밖에서 보는 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죠? 그리고 현재 우리 기업들이 지금 올라가는 몇몇 기업들은 한수원에서 수출을 받는 게 아니잖아요. 한수원에 받을 수도 있고 딴 데서 받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오로지 한수원만 보실 필요는 없는 거죠. 예. 그래서 그런 큰 크기를 볼 수 있는 것들 그러니까 방산이라는 것도 글로벌 시장에서 어떤 각 국가들의 어떤 이해관계 전쟁이 추가적으로 일어날 가능성, 확전 가능성 이런 게 더 중요한 건데 수장고만 놓고 보니까 답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 제가 건설주도 이야기 드렸는데 올해 초에 건설주 엄청 많이 올랐잖아요. 근데 건설사 다니시는 분들은 우리 뭐 구조조정한대, 집에 가래, 어떻게 한대 이래서 막 벌벌 떨고 있고 그럼요. 지금 하는데 PF 얘기 나오고 건설주 옆에서 사라고 하면 그 사겠습니까? 못 사요. 못 사죠? 예, 안 돼요. 똑같은 예. 거예요. 이 와이스트리트 직원들이 와이스트리트 욕하는 거랑 똑같은 겁니다. 제가 그런 것도 있어요. 제가 한국에 있다고 해서 한국 주식을 알 수도 있고 모를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많은 분들이 착각하는 게 미국 주식할 때 미국에서 대학 나온 애들 잘할 거란 착각이 있죠. 유리할 수는 있는데 일도 몰라요.
그죠? 그리고 중국에서 대학 나온 애들이 중국 주식한다? 유리할 수 있죠. 달라요. 가봤어야 알지. 거기서 졸업하고 나와서 계속 업데이트가 안 됐다는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죠? 우리는 무의식적으로 미국 주식하면 미국에 있는 골드만삭스 애들은 JP모건 애들은 다 맞출 거라는 착각이 있는데 안 그래요. 거기 적중률 그죠? 우리하고 별반 차이 없어요. 다 비슷해요. 다만 우리가 그걸 생각할 수 있는 사람들이 따로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위대한 투자자들은 많죠. 워렌 버핏이라는 분이라든가 있지만 위대한 애널리스트는 본 적이 없죠. 그죠? 왜냐면 별로 맞춘 적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전부 다. 위대한 애널리스트 그래서 이선엽. 대부분 여러분들 너무 거기에 대해서 맹목적으로 저분은 중국에서 대학 나왔으니 미국에서 대학 나왔으니 뭔가 다를 거야. 다르긴 합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훨씬 더 적중률이 높을 거라는 건 다른 문제인 것 같아요. 훨씬 더 그쪽에 대해서 유리하지만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있느냐 없느냐 차이가 큰 거고요. 우리가 한국에 있지만 주식에 별로 관심이 없는 분들이 있어도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한국에 외국인들인데도 불구하고 한국에 와서 뭔가 관심 갖는 애들은 다를 거라는 얘기인 거죠. 어떻게 보면은요, 외국인들이 한국에 놀러 오는 애들이 한국 주식을 더 알 수도 있어요. 관련해서는. 왜냐면 지들이 왔었을 때 뭐 올리브영을 간다든가 뭐 이럴 수 있잖아요. 불닭을 찾는다든가. 그게 진짜 선호인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여기 있으면서 솔직한 얘기로 많은 시청자분들 중에서 홍대 한 달에 한 번씩 가보신 분 있는지 묻고 싶어요. 용산 우리가 알고 용산도 그렇고 거기도 메카잖아요. 명동도 그렇고 안 가보면서 한국 주식 한 해만에 그럴 필요가 없다라는 얘기인 거죠. 그렇죠? 중국에 사는 분들 저 댓글 다는 거 봤는데 살면 뭐 한다 그러고요. 그래서 팜마트 가지고 있나요? 없잖아요. 그죠? 옛날에 화장품 100배 오를 때 수십 배 오를 때 오리온 오를 때 사본 적 있느냐는 얘기죠. 없으면 거기 살면 뭐예요? 아무 의미 없잖아. 본인 동네에 있을 거 아무 의미 없잖아. 주마다 돌아다니면서 애들 뭐 하는지 왜 그러는지 그런 사람이 돈이 버는 거지. 거기 사는 거 아무 의미 없다고요. 좀 혼내시는 건 아니죠? 겁나 혼나는 거예요. 아, 네. 그죠? 아, 제가 볼 때 너무 어떻게 어이없는 될지 얘기들이 몰라서 많아서 네. 혼나야 돼요. 혼나야 돼. 좌불안석이라. 네. 그러니까 관심을 가져보세요. 우리도 우리 안에 있으면 관심. 전 이런 얘기도 들었어요. 야, 네가 뭐 예를 들어서 미국 가서 어디 가봤어? 시골까지 가봤어? 중국 가서 시골까지 와봤어? 저 이런 얘기 들고 그러면 여러분들 우리나라 한국에 있는 무슨 이런 거 판단할 때 뭐 충남 청양 이런 데 가요? 말도 안 되는 얘기잖아요. 그죠? 중소도시 갈 필요도 없죠? 갈 필요도 없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이 발상이 틀린 거예요. 전부 다. 주식을 바라보는 방법도 틀렸고 생각 딱 뜯어고치지 않으면 항상 시장이라는 게 열려있는 마인드인데 열린 마인드에서 내가 가보고 고민해보고 거기에 대해서 관심이 없으면 어디 사는 게 아무 의미가 없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얘기들이 있으면 꼭 가서 한번 경험해보세요. 발로 뛰셔야 돼요. 발로 안 뛰는 건 저는 인정을 안 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선엽 이사님 강의를 듣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런 겁니다. 어떤 시선으로 주식을 어떻게 대할 것인가에 대한 자세, 그럼요. 생각의 지평을 넓히는 거. 이거 야전사령관님한테 해서 혼날 필요도 좀 있네요. 네. 저한테 오면 개박살을 내놔요. 그렇죠? 왜냐면 그러니까 돈을 못 버는 거잖아요. 네. 돈 버는 게 그렇게 쉽나요? 아, 그럼요. 어렵잖아요. 근데 그렇게 혼나야 변해야 돈을 버는데 그분을 안 변하게 만들면 더 안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분의 능력이 없는 게 아니에요. 능력은 저보다 더 훌륭한 분들일 건데 관심이요. 그렇죠? 왜라는 질문을 계속 던지셔야 돼요. 그리고 꼭 가보고 외국인 온다고 해서 어디 안 가보고 아무 의미 없지 않습니까? 쟤들 뭐 사? 명동에 놀러 가서 칼국수도 먹으면서 계속 봐야죠. 꾸준히 해야 돼요. 그래야 변화를 보죠. 그걸 이선엽 대표님은 다 하신다는 거. 명동이 아니라 뭐 중국이 어디고 계속 다니시고. 그럼요. 뭐 매주 야. 매달 계속 가는데 대단하십니다. 그래도 쉽지 않는데 음. 살면 뭐예요? 아무 의미 없는 그죠? 1000년을 살아보세요. 돈 되나? 아무 의미 없지. 그 우리나라 사람들 한국에 있는 거 돈 다 벌고 있겠네? 지금 우리도 지금 말씀 주시지만 내국인들인데 내국 주식에서 지금 소외돼 가지고 이러고 있으면서 그죠? 중국에 있으면서 중국 안다라고 착각하지 마세요. 외국인 그러겠다. 제발. 야, BTS 컴백한다는데 너 하이브 주식 있지? 이렇게. 그러니까요. 그래서 예. 말 걸지 말라. 그래서. 아니 하이브만 하더라도 솔직히 기존에 있었던 엔터테인먼트 중에서 이 급이 다르잖아요. 여러분들 알고 계신 그 이상입니다. 이건 뭐 거의 우리가 느끼는 것보다. 신이에요, 신. 그러니까 그걸 아는 것도 되게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누가 있으니까 된다라도 중요하지만 그 위상이 어느 정도인지 한번 느껴볼 필요도 있는 거죠. 혹시 얼마 전에 BTS 멤버들 제대했을 때 그 용산 사호 카페 갔다 오신 건 아니죠? 그 정도는 네, 아닌데 그 정도는 아니고. 제가 지방 갑자기 막 출장 갈 상상했어. 때마다 상상했어. 네. KTX는 외국인들이 많이 타요. 저는 꼭 물어봐요. 어. 왜 왔어? 어떻게 알게 됐어? 어디 가는 거야?
그 안에서 BTS 이름 안 나온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렇죠. 좀 무서웠어요. 이 정도였어. 그죠? 그리고 밖에 나가면 영국이나 이런 데 돌아다닐 때 BTS 때문에 눈물 난 적도 많다니까요. 너무 자랑스러워서. 그게 위상이에요, 위상. 그죠? 그러니까 BTS를 감히 어떤 사람들이 이제 비틀즈랑 막 빗대서 하는데 저는 우리나라 과연 그게 국회하고 말이 바꾸랑 되느냐. 바꿔요. 아 진짜로 그죠? 여기 국회 전부 다 한 10개 갖다 놔도 BTS가 더 나아요. 국회 300명이라. 아, 당연하죠. 아, 네. 300명 있으나 말하죠. 우리 또 다른 분 질문 네 해주세요. 강의 잘 들었습니다. 예. 그 증권주가 최근에 많이 올랐는데 이제 단기로 올랐으니까 뭐 조정 올 거다라는 의견도 있고 정부에서 뭐 여당에서 이제 전 뭐 시대를 뭐 위원회 이런 것도 나오는데 앞으로 그러면은 증권주를 약간 좀 시각을 바꾸어서 정부 정책 관련주 이렇게도 좀 길게 이제 뭐 시작으로 볼 수도 있는 건지. 그럼요.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증권사들 이익 늘어나는 거 좀 한번 봐보세요. 일단은 기본적으로 이 기업들의 이익이 얼마나 늘었지? 증권주라는 게 불과 한 10여 년 얼마 정도 보면 뭐 이득이 나봐야 연에 1,000억 날까 말까 막 그랬었어요. 지금 2조씩 나고 있잖아요. 큰 기업들은 그렇죠? 지금 은행을 위협할 정도로 이익이 올라와요. 뭔가 세상이 바뀌어가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통상적으로 고령화가 되고 연금이 불안해지면 결국에는 우리가 뭔가 내 노후를 지키기 위한 건 결국 투자밖에 없거든요. 그럼 투자를 할 때 은행을 통해서 투자를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은행도 너무 좋은 수단이긴 하지만 거긴 좀 안정 중심이지만 그 안정만 가지고는 내가 노후를 장담할 수가 없게 되잖아요. 그렇죠? 어디로 활용하느냐 잘 보시란 말이에요. 이게 시대 변한 거예요, 전체적으로. 그래서 증권사들이 어떻게 변하고 있고 우리 시대관이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 잘 고민을 해주셔야 돼요. 제발 뭐 제가 제일 듣기 싫어하는 게 최근에 올라서 어쩌라고요. 그죠? 방사 20배 오를 때 어쩌라고 도대체. 그죠? 도대체 꿈들도 없고 뭐 오른 거에서 더 사란 얘기냐. 아이 그럼 사지 말던가 그죠? 주식을 하지 말아야지. 왜 그냥 끄실 수도 있는데 고민해 보라는 얘기입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강력하게 올랐으면 왜 강력한지 고민해 보라고요. 그리고 그게 끄실 수도 있잖아요. 그죠? 끄실 그쵸, 수도 그쵸. 있고 아닐 수도 있고. 근데 그런 고민을 안 하고 오른 것만 생각하니까 문제인 거죠. 그냥 제가 볼 땐 그래. 공부를 하나도 안 해놓고 이전보다 올랐으니까 그 가격이 두려운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 가격은 눈에 보이는 착각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정말 제대로 알면 이게 많이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훨씬 더 많은 포텐셜이 있다는 걸 발견한 경우도 있고 어떤 경우에는 진짜 내가 생각보다 더 올랐을 수도 있죠. 그땐 꺾으면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근데 그게 아니라면 달라지는 거죠. 그러니까 다 단순히 예. 제가 제일 싫어하는 질문이 그거예요. 많이 올랐는데 그 어쩌라고요. 그렇죠? 그건 해야 될 질문이 아니에요. 바보 같은 질문들이에요. 그거 할 뻔했네. 예. 네, 그 질문. 왜냐면 그렇게 오른 거는 고민을 안 하고 본인은 가격들만 보고 있고 실력이 없는 거잖아요. 냉정하게 보면.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왜냐하면 제가 만약 예를 들어서 어떤 업종에서 남들보다 공부가 잘 돼 있어요. 그럼 저는 업사들 이만큼 보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 그게 단기 더블 났을 수도 있잖아요. 저는 훨씬 더 많이 보이는데 그럼 저는 속으로 싸다고 느끼고 있거든요. 이 정도 올랐지만 아직 시작도 안 했네 이럴 텐데 네. 근데 그런 걸 대부분 질문하는 게 보면 지금 많이 올랐는데 이런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죠? 속으로 어떤 생각을 할 거예요? 공부 언제 할 거냐? 너 혼나볼래? 이런 생각밖에 안 해요. 물론 해보면 비싼 것도 꽤 있어요. 그죠? 이거는 아닌데 버려야 될 게 되게 많은데 그런 것들도 확실히 있는 게 사실이에요. 근데 이제 오르기 이전에 오른 거에 대해서 어떤 고민을 하고 왔는지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제발 가격만 놓고 오판을 하는 경우들은 없길 바랍니다. 일단은 올랐으면 왜 올랐는지에 대해서는 일단은 진짜 아주 깊게 파봐야 돼요. 그리고 나서 결정을 내려야 되는 거지 너무 가격이 현혹되지 말자는 말씀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학교 끄실 다닐 수도 때도 있죠, 뭐. 진짜 이런 선생님 계셔야 됩니다. 진짜 혼내면서 가르쳐주는 선생님. 근데 우리는 돈 내면서 혼나고 있고. 원래 그래요. 옛날에 그 이게 한두 여러분들 푼도 아닌데 지금 내가 우리 돈 내고 혼나러 왔어? 과외 선생님들 중에서 그죠? 여러분들 일타 강사들 중에서 안 혼내는 분 보셨어요? 다 혼내요, 그죠? 그러네. 죽여버려요 다. 그러네. 그래 공부하지. 분필 던지고. 그죠? 분필 집어 던지고. 그죠? 싫어도 오잖아요. 그래도 왜 본인들이 아시니까. 그럼요. 그거 들으러 원래 가는 세상 거죠. 그럼요. 예. 들으러 가는 거죠. 옛날에 손주은 회장님도 그랬고. 왜냐면 야. 변해야 되잖아요. 왜냐면 그 방식으로 계속 가면 계속 급등주는 계속 놓치게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10배나 하는 건 2배부터 시작하는 거잖아요. 그 생각도 해야죠. 그게 2배로 끝날 수도 있지만 10배는 2배부터 시작하는 거면 앞으로 그거부터 이렇게 될 수도 있는 건데 그럼 2배 올랐다고 안 할 거면 앞으로 우린 10배짜리 한 번도 못 하는 거예요. 명언 나왔다. 명언. 10배는 2배부터 시작된다. 당연하죠.
오히려 그래서 2배 오른 것들을 더 깊게 파봐야 돼요. 이게 그 이상으로 뭔가 있는 건지 내가 놓치는 뭔가 있는지 그 고민을 하지 않으면 답이 없는 겁니다. 갑자기 생각이 났는데 이선엽 티셔츠 하나 만들어야겠다. 10배는 2배에서 시작된다. 여기 이게 전설적인 투자자분들 좋네요. 제가 다 저- 담은 건데 제 얼굴이 없네요. 아 네. 이선엽 이사님 예. 따로 대빵만하게 음. 이렇게 좀 해야겠다. 오늘 근데 우리 구독자분들 이제 와 계셔서 질문해 주셨는데 질문의 퀄리티가 너무 좋았습니다. 좋죠. 아주 역시- 좋은 질문이셨어요. 역시 배운 사람들. 네. 역시 이선엽 주도주 오마카세 들으시는 분들은 역시 다르시다. 네. 그래서 그게 궁금하신 분들은 고정 댓글 통해서 확인해 주시면 이선엽 오마카세 당장 6월 28일 거부터 들으실 수 있습니다. 해서 9월, 12월에도 남아 있고 그리고 지난 3월 것도 다시 보실 수 할 있습니다. 때마다 또 다른 색깔을 보여드릴 겁니다. 아, 예. 감사합니다. 예. 진짜 하여튼 확실한 건 기존에 그 듣던 강의들은 아니실 거예요. 2025년 6월호 월간 이선엽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예. 아유, 고생하셨습니다.